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의 주제는 가장 기초적인 수술인 자연주차법으로 정해봤는데요. 제가 너무 영상의 주제를 정할 때 제 기준으로 이제 좀 특이한 수술들 또는 어려운 수술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유튜브를 보시는 이제 대중분들에게는 더 많이들 하시고 가장 대중적인 수술을 더 많이 소개해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첫 수술로 가장 많이 하는 매몰법의 일종인 이 자연유착법을 주제로 한번 다시 정해봤고요. 이 수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첫 수술로 피부가 아주 두껍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얇은 사람일수록 좋겠죠.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이만한 수술 방법이 없어요. 절개법은 고정이 뭐 잘 되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흉터가 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고정이 좀 너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생기는 어색함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두껍고 뭐 쌍꺼풀이 수술을 했는데 자꾸 풀리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방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하게 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첫 수술로 또는 절개법의 그런 어색한 느낌들이 죽어도 싫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풀리더라도 또는 첫 수술의 어떤 경험을 해보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 자연주차법을 이제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이 수술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몇 년 뒤에 풀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험을 해보는 측면에서 또는 라인의 자연스러움을 위해서는 이만한 수술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영상의 제목으로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원한다면 자연유착법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연유착법이 라인이 자연스러워서 자연유착법이라고 지으신 건 아닐 거예요. 누가 어떤 이유로 정확히 지었는지 뭐 밝힌 적은 없지만, 이 용어를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자연적으로 유착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유착을 일부러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절개법은 유착을 일부러 만드는 것인데, 피부와 더 깊은 조직과의 유착 또는 연결을 일부러 만드는 것인데, 자연유착법은 좀 더 간접적으로 실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동안 실이 이제 좀 짱짱하게 유지되는 그런 기간 동안 우리의 조직들이 서로 자연적으로 유착이 돼서 그게 이제 쌍꺼풀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제 매몰법의 일종인데, 매몰된 실이 사실 계속해서 힘을 유지해서 쌍꺼풀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게 어떤 경우에 이제 쌍꺼풀 실이 튀어나오거나 끊어지거나 풀리는 일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쌍꺼풀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요. 또 반대로 쌍꺼풀을 이제 풀고 싶어서 실을 풀어도 쌍꺼풀이 안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말은 실의 역할은 초기에만 한다는 뜻이고, 그 이후에는 이미 이제 자연적으로 유착된 우리 조직들이 이제 쌍꺼풀을 형성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자연유착법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코가 이쪽에 있고 이건 이제 왼쪽 눈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뭐 구멍을 5개에서 이제 7개 정도 뚫게 되는데, 구멍을 뚫고 그다음에 보통은 바깥쪽에서부터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빨간 방향으로 실을 이렇게 이 방향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맨 안쪽 포인트까지 오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파란 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끝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듭을 지어주는 방법, 이게 이제 연속 이중 매몰법 또는 뭐 자연유착법이라고 불리는 방법이 되겠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실이 이렇게 뭐 세모 모양 4개로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건판을 통과시켜서 수술을 하고, 어떤 병원에서 이제 근육만 통과시켜서 하는 병원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이제 눈 뜨는 근육과 건판이 해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피부가 거기 어느 곳에라도 유착이 돼서 걸리게 되면 우리가 눈을 뜨는 작용을 할 때 피부가 따라 들어가면서 쌍꺼풀이 생기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그게 유착이 돼서 쌍꺼풀이 생긴다 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 수술의 원리는 이렇고, 제가 이제 이 방법의 어떤 한계를 좀 느껴서 이 구멍마다 좀 더 다시 한번 일자로 고정을 추가해주는 방법, 더블 픽스 자연유착법이다 라고 이제 상표권도 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을 응용해서 다 하는 수술이 되겠죠. 자연적으로 유착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결국에는 자연 쌍꺼풀 같이 엄청나게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케이스들을 보여드리면서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수술한 티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첫 수술로 자연유착법을 하시는 분들만 모아왔고, 그랬을 때 이제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케이스 보시면 이제 쌍꺼풀이 거의 없다시피 하신 분이 오셨죠. 그래서 자연유착법과 눈매 교정을 해드렸는데, 한 달째 사진 보시면은 라인도 좀 얇게 고르신 면도 있고, 인아웃 라인을 원하셔서 했고, 물론 이제 앞팀도 좀 사실은 필요한 경우인데 원하지 않으셔서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수술 안 한 것 같은 사람처럼, 원래 그냥 이런 쌍꺼풀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수술이 됐고, 여기서 라인이 조금 더 느슨해지고 자연스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한 달째 벌써 이 정도 모습이면은 뭐 1년 됐을 때는 정말
수술한 티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케이스의 경우도 첫 수술로 자연주사법과 눈매 교정 하신 분인데, 이분은 그래도 라인을 조금은 높게 고르셨죠. 그랬을 때 시원한 인아웃 라인이 나왔지만, 원래 이런 쌍꺼풀이 있는 분도 있는 거니까 수술한 티가 굉장히 적게 나면서 피부가 얇은 분일수록 티가 또 덜 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를 내는 수술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분부터는 이제 앞팀까지 같이 하신 분인데요. 자연유착법과 눈매 교정, 앞팀 3가지 수술을 하신 분이고, 첫 수술로 이분도 왼쪽 눈 보면 이분 본인 쌍꺼풀이 이미 있으신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높여드리고 뭐 눈매 교정 해드리고 앞팀 해드린 건데, 이 왼쪽 눈 쌍꺼풀의 모양이나 어떤 깊이 뭐 이런 거를 이제 비교해 보시면 천연 쌍꺼풀, 자연 쌍꺼풀과 수술한 자연유착법 쌍꺼풀이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정확히 보실 수가 있죠. 첫 수술이긴 하지만 이제 본인 쌍꺼풀이 조금은 있었던 분이니까 더 명확히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후에만 보신 분이라면,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전혀 수술한지 모르게끔 자연스럽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쌍꺼풀을 낮게 고르실수록, 얇게 본인이 고르는 건데 높이를 얇게 고르실수록 결과는 더 자연스럽다, 정말 수술한 티가 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죠. 다음 분도 이제 자연유착법과 눈매 교정 앞팀 수술을 하신 분이 되겠는데요. 쌍꺼풀이 좀 희미하게 있으셨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풀린 듯한 쌍꺼풀이니까 이거는 정확한 쌍꺼풀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런 분은 이제 특히나 아침에 눈이 부었을 때 이럴 때는 쌍꺼풀이 없어져 버린다,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더 선명하게 자연유착법으로 이렇게 고정을 잘 해드리면, 이 정도 이제 한 달째 고정이 되어 있으면 쌍꺼풀이 아침에 부었을 때든 뭐 라면을 드시고 주무셨건 풀리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 하지만 수술한 티는 적게 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다음 분의 경우도 자연유착법, 눈매 교정, 앞팀 3가지 수술하신 분이고, 분도 쌍꺼풀이 전혀 없으셨던 분인데 쌍꺼풀을 이렇게 만들어서 수술한 티가 덜 나게 자연스럽게 한 달째 좋은 결과가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앞팀도 미간이 좀 가까워서 적게 트긴 했지만 몽고주름을 조금 개선시킨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다음 분의 경우도 이제 쌍꺼풀이 없고 겹주름만 여러 개 있는 그런 케이스라서 하나의 어떤 선명한 쌍꺼풀이 있어야만 이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겹주름 해결 목적 또는 뭐 예쁜 쌍꺼풀을 갖기 위해서 자연유착법, 눈매 교정, 앞팀을 해드린 분이 되겠고, 좀 낮고 자연스럽게 라인을 고르셨고 인아웃 라인에 가깝게 아주 자연스러운 눈이 나왔죠. 그래서 물론 쌍꺼풀을 뭐 화려하게 골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처럼 낮게 자연스럽게 고르면 더더욱 티가 안 나는 그런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수술한 티가 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케이스는 쌍꺼풀을 그래도 조금은 높게 고르신 분인데, 자연유착법과 눈매 교정 앞팀을 해드린 분이 되겠고, 쌍꺼풀을 좀 높게 고르셨기 때문에 약간 밖으로 빠지는 세미아웃성 라인이 나왔고요. 앞팀도 물론 했지만, 그리고 피부가 얇으시기 때문에 라인이 높더라도 자연 쌍꺼풀에 가깝게 별로 티가 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자연 쌍꺼풀에 가까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제 쌍꺼풀 수술법에 매몰법과 절개법이 있는데, 장점만 있는 수술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될 대상자에 따라서 더 적합한 수술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대부분 첫 수술, 자기가 피부가 뭐 얇건 두껍건 아직 이제 자연유착법을 해보지 않는 분들, 그리고 아직 뭐 했는데 풀려보지 않은 분들은 본인이 이제 했을 때 몇 년 유지되는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눈을 비비는 습관 이런 것에 의해서도 한쪽만 풀려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재수술도 많이 하지만 재수술 하러 풀려서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의외로 자연유착법이 피부가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엄청 오래 유지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 9년 전에 하셨다는데 이제야 풀렸다. 근데 제가 피부를 만져보면 이게 어떻게 9년을 버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수술로든 풀려서 재수술하기가 이제 절대 싫은 그런 분들, 또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첫 수술로는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고, 최대한 눈을 손대지 말고 비비지 말고 가만히 둬서 최대한 오래 유지를 해보시고, 그런 방법으로 이제 본인에게 이게 몇 년 동안 유지되는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 왜냐면 한번 절개를 하고 나면 절개법은 이미 흉터가 생겼고, 그 다음에 고정이 강하게 되면 그걸 약하게 풀기는 힘들거든요. 첫 단계로 또는 최대한 얼마나 유지되는지 보기 위해서라도 이 자연유착법은 분명히 장점이 있는 수술이다. 자연 쌍꺼풀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절개법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자연스러움이 있다. 이름이 이제 뭐 자연스러워서 자연유착법은 아니지만 중의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의미를 또 있으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을 수도 있는데,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원한다면 자연유착법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